연락처 물어보려고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지난 3월 오후 시간대였습니다. 오후 5시 반쯤이었다라고 하는데 인천의 한 아파트 후문에서 20대 남성이 16살 여학생을 뒤따라 갔습니다. 이 여고생이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 현관까지 침입한 건데요. 일단 이 여고생을 후문에서 발견한 뒤에 10분 정도 뒤따라 다녔습니다. 상당히 무서운 상황이었는데 이 피해 학생이 공동 현관문을 열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걸 목격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공동 현관문이기 때문에 건물 1층에 있는 문이겠죠. 거기까지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피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낯선 사람이 뒤를 따라 들어오니까 집에까지 가기는 너무 두려워서 일단 우편함만 확인하고 다시 공동 현관문을 통해 다시 아파트를 나갔는데요.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제 붙잡히게 된 겁니다. 아, 소장님 진짜 요즘에 네. 그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혼자 사는 여성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아니 진짜 이런 얘기는 저는 제 주변에 있는 그 여성들한테서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진짜 네. 일상 다반사예요, 진짜 일단 이런 게. 다반사입니다. 근데 사실 저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그때는 잘 안 된 거라서 저 어렸을 때도 항상 어디 골목을 가거나 버스 타거나 혼자 이러면 뒤에를 항상 눈이 달린 것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저도 집에 근처에 골목 갔다가 뒤돌아서 나온 적도 여러 번 있고요. 무슨 이제 건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적도 굉장히 많고 혼자 전화하는 척 연기도 하고요. 별 행동을 다 하면서 이 나이를 먹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아직까지도 분절되지 않고 또 더 심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네, 씁쓸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전과가 있었어요, 이 남성. 그렇습니다. 20대인데 벌써 또 성범죄 전과가 있던 사람이에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그러니까 카메라를 이용한 그런 범죄로 1년 6개월을 복역했습니다. 그리고 예. 출소한 지 1년 3개월 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진짜 승현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진짜 이런 인간들. 예?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실형을 받고 나왔기 때문에 뭐 전자감시 장치라든가 뭐 보호관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없어 보인 듯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소 이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면 당연히 그런 조치들이 조금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주거 침입죄로 지금 이제 나름대로의 처벌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이 주거 침입죄 경우에도 징역 4개월이 지금 나왔는데 분명히 그 징역 4개월 후에 또 이런 어떤 행동을 할 때를 대비해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법무부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아파트 현관을 따라 들어오길래 이 여고생이 우편물을 찾는 척하다가 다시 아파트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 이쯤 됐으면 갔겠지 싶어서 다시 이제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가려고 했더니 이 인간이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여고생 어땠겠어요? 다시 나갔죠. 엘리베이터 밖으로. 와, 진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소장님? 네, 너무너무 소름 끼치는 거죠. 그 엘리베이터라는 곳이 상당히 사실은 좀 으슥한 곳에서는 무서워요. 문이 닫혀버리면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일패 공간이지 네, 근데 이 사람의 의도는 전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아파트 후문에서 타깃을 발견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10분 동안 뒤를 따라가서 공동 현관문 같이 들어가서 이 여학생이 일종의 연기를 한 거잖아요. 우편물만 가지고 오는 척하고 다시 나오니까 그때 계단 앞에 숨었다가 다시 엘리베이터 타니까 탔어요. 이거는 의도가 너무 정확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성이 느꼈을 그 공포심과 순간의 그 어떤 놀람과 두려움 같은 거는 진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따라간 거랍니까? 예, 체크 포인트에 나온 대로 연락처를 받기 위해서 갔다. 마음에 들어서 따라갔다라고 하는 건데 아파트 후문에서 발견해서 공동 현관문 안쪽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가니까 계단실 옆에서 기다렸다가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서 타려고 했어요. 과연 이게 어떻게 이런 변명인지 해명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이 과연 이게 먹힐지 어떻게 생각하고 범행 동기를 이런 식으로 얘기할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 판단은 어땠습니까? 네, 혐의를 부인했어요. 특히 범죄 목적의 주거 침입죄를 부인했는데 주거 침입 같은 경우는 집안을 침입해도 문제가 되지만 공동 현관 같은 데도 범죄 목적으로 침입했을 때 주거 침입죄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피해자가 나이가 상당히 어린데 상당한 불안감, 공포심을 당시에 느꼈을 거고요. 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촬영죄라든지 강제추행죄 등이 있어요.
지금 누범 기간 중에 있습니다. 성범죄 때문에. 누범이 뭐냐면 징역형이나 금고형 이상을 받고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때 누범이라고 그러거든요. 만약에 첫 번째 범죄면 실형까지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성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또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봤을 때 이 사람이 뭐 번호를 따기 위해서 갔다 그런 목적이 없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이고요. 이제 이것도 뭐 짧지만 징역 단기 실형 4개월을 지금 내린 상황입니다. 이 정말 이 인간은 말이죠. 이 여고생이 정말 그 기민하게 대응을 해서 아무 일이 없었기에 정말 이 정도 형을 받은 겁니다. 예? 만약에 무슨 일이 벌어졌더라면 징역 4개월로 끝나. 하지만 저는 말이죠, 승현님, 이 딱 봐도 환자예요. 저는 4개월 뒤에 나온다 한들 뭐가 달라질까 싶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옛날부터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전화번호를 물었으면 최종적이고 종국적인 집에 들어가기 전에 물었다면 그건 이해가 되는데 마지막 순간에 누구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전화번호를 묻는다? 그거는 전화번호를 묻는 게 아니라 분명히 성폭행의 의도가 있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 형법전에는 주거 침입죄밖에 없는데 그거 말고 특별법에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강간 목적으로 주거 침입을 하면 가중 처벌하는데 사실 이거와 별개로 이런 상황에서 주거 침입을 가중하는 규정을 만들어야지 이거 뭐 변호사님이나 저나 단기 4개월 후에 도대체 우리가 뭘 할 거냐. 이 사람이 결국 사회에 나와서 또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또 누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단기 4개월로 그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